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직 대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 법원은 오늘 새벽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를 기각시킨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꼬리 자르기 웬 말이냐? 영장 기각 규탄한다. 규탄한다. 민변 등 여러 시민 법조단체들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가 오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법원 영장 기각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법원 영장 기각은 사법농단 해결에 눈감은 사법정의를 기각시킨 판결이라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법원은 제19 감싸기가 사업적폐 청산이라는 대의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결국 자신이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앞서 법원은 자정이 지난 오늘 새벽 0시 48분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임정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과 범죄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영장심사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은 노모가 문에 기대어 아들을 기다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기문 이망을 언급하며 나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판사님께 달렸다고 사법연수원 16기수차의 후배 판사에 읍소했습니다. 실제 심사를 맡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이라며 가족관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기하던 구치소를 빠져나오며 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그 이상 더 드릴 말씀은 없다며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뒤이어 나온 고영한 전 대법관도 추위에 고생들이 많다고 기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여유를 보이며 다음에 말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정원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공범 관계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이를 인정해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놓고 정작 상급자로 책임이 더 막중한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공범관계에 있는 그 상급자들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른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스스로 모순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라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제 정말로 법원엔 더 기대할 게 없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사법적폐 청산을 거부하고 그 자격을 포기했으므로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이 특별재판부 도입의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법 이호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영장 기각 사유를 전해드렸는데 일단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증명, 우리가 이제 흔히 증명이라고 하면 예.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상태, 확실한 정도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증명이라고 하고요. 소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증명에 비해서는 약간의 증명, 그 입증이 조금 적은 상태, 네. 조금 낮은 상태인 거거든요. 예. 재판을 다 해보지 않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그 증명의 정도까지 이를 수는 없고요. 예. 증명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소명 정도면은 이제 발부를 해주는 건데 결국은 그 두 전직 대법관과 임종원 전 차장 사이에 지시로 인한 어떤 공모 관계에 대해서 어떤 법관이 확신을 미칠 정도의 소명은 좀 부족하다. 예.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일단 이번 결과에 대해서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검찰은 지금 법원 판단에 즉각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 검찰이 지금
혐의 사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사법농단 지금 결국은 그 재판 거래, 네. 그다음에 재판 거래에 좀 비협조적인 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이러한 어떤 사법농단의 혐의에 대해서 최정점에는 그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 바로 밑에 법원 행정처장. 그래서 오늘 그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있고 예. 그 밑에서 진두지휘를 한 사람이 임종원 전 차장이거든요. 이 임종원 차장에게 지시를 한 사람들이 바로 고영한, 박병대,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라고는 보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법원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뭐 영장 재청구 등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속영장조차도 기각시켰다라는 것은 지금 공모관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키맨은 임종원 전 차장입니다. 임종원 전 차장이 내가 고영환 아니면은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던 것이다 예. 라는 진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조차도 기각을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임 전 차장이 입을 열거나 또는 어떠한 이들 사이의 지시 공모관계를 증명할 만한 물적인 증거가 없다면 예. 구속영장은 발부도 힘들고 나아가서 재판에서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지금 정리를 해주신 대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제일 윗선이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만약에 법원에서 보는 관점에 따르면 네. 그 임종원 전 차장의 윗선에 대해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반대로 설명을 하면 그러면 임종원 전 차장이 최고 윗선이냐 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냐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임 전 차장의 윗선이 누구인지를 좀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대응을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기각.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신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는 지난 4일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사법행정 개혁안 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우리 법원이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사법행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다. 현재 사법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내후 외환에 처한 법원 상황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부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 신뢰 하락을 걱정하고 계신다. 저는 추가 조사와 특별 조사, 수사 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빌미를 줘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사상 초유, 검찰 구속영장 청구 사태를 자초했다는 법원 일각의 볼멘 소리와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 둘 모두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법원은 할 만큼 노력했고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사말을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리를 비워줬고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선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 등 사법행정 개혁 방안과 법관 탄핵,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하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특히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상황을 성장통에 비유한 김명수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법원이 겪고 있는 성장통을 이쯤에서 멎게 할지 아니면 더욱 극심한 통증과 아픔을 불러오는 자충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자신에 대한 감찰을 시도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국정원을 움직여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을 사유화했다고 우 전 수석을 질타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연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자신에 대한 감찰을 시도하려 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전화를 걸어 형 어디 아파라고 한 뒤 특감반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무력화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 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고 우 전 수석을 질타했습니다.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우 전 수석이 지금까지 1심에서 받은 모든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내년 1월 치러지는 제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단독 출마했다는 사실, 어제 저희 법률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변협 회장 선거가 회원 직선제로 바뀐 지난 2013년 이후 단독 후보로 선거가 치러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배경과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제50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어제 저녁 6시까지 닷새 동안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이 유일하게 후보로 등록한 겁니다. 현 변협 집행부는 일단 처음 있는 회장 선거 후보 단독 출마 상황에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번 일은 처음이라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저는 임기 만료일이 원래 2월 25일 예정하고 있는데 현 집행부가 당황스러워하는 건 단독 후보 출마 시 회장 당선 기준 때문입니다. 일단 변협 선거규칙 제4조 3항은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권자는 변협 회원들을 지칭합니다. 현재 변협 회원은 약 2만 1천여 명, 단독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려면 최소 7,000표 이상은 얻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2017년 치러진 49대 변협회장 선거의 경우 김현 후보와 양삼승 후보가 출마했는데 전체 회원의 약 55%가 투표에 참여, 김현 후보가 6,017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두 후보가 출마해 뜨거운 경쟁을 벌인 지난 선거에 비하면 단독 출마한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관심과 흥미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찬희 후보의 경우 당선되려면 김현 회장이 얻었던 표보다 1,000표 이상을 더 얻어야 합니다. 당선에 필요한 유효표를 얻지 못해 선거가 무효로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임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현행 집행부가 계속 변협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첫 번째 선거에서 3분의 1 이상을 얻어서 변협회장 선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선거를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법조계 안팎에선 사상 초유의 단독 출마 사태 배경으로 3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이 이미 대세론을 형성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찬희 후보는 서울변회 회장 선거 당시 사시 존폐 논란은 갈등만 조장함으로 종식돼야 한다는 등 친로스쿨 공약을 내세우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정이 크게 바뀌지 않아 다른 후보들이 괜히 출마해 얼굴만 깎이고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달라진 변호사업계 분위기가 꼽힙니다. 먼저 법조 3륜의 수장 가운데 한 축으로 법무부 장관급 의전을 받긴 하지만 변협 회장의 위상 자체가 많이 저하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전처럼 회장 선거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진 측면이 큽니다. 변협회장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요즘에 변호사들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다들 이제 관심 자체를 아예 잘 안 두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 이찬희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들더라도 원칙대로 정도를 걷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당선권인 7,300여 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찬희 변협회장 후보자는 내년 1월 20일까지 45일 동안 변협 회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후보가 본인의 각오대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될지 당선에 필요한 유효표를 얻지 못해 현 김현 회장 체제가 당분간 더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오늘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지난 3일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늘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댓글 조작에 사용된 매크로인 킹크랩 개발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용어 126개, 문화재청 소관용어 144개 등 총 270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